그렇죠. 너무 이른 시간이죠. 사실 이 시간엔 뒤풀이를 잘 안 하지 않나? 연예인들이나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으신 분들, 아니면 개인 사업자분들이실 수 있고. 자유로워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이고 공연기획사 대표 이정혜라고 합니다. 34살 박성희라고 하고요. 프리랜서로 엑셀 강사 일도 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랑 마케팅 쪽에서 그 기획이나 제작 일을 주로 하고 있고 38살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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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에 편하게 앉으세요. 네. 아, 나는 자연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난 거기 계신지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우리 뭐 자기 소개를 좀 한번 해봐야죠. 저는 아시죠? 전 이석훈입니다. 어제 공연 봤어요. 뭐? 핑키부츠 찰리 영광입니다. 감각이 있는 분이시네. 아, 앉으세요. 선배님 저도 보고 싶었는데 아유, 그래. 시즌이라서 끝나고 꼭 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빨리 말해봐요. 뭐 할래? 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렇지. 아니, 소개를 좀 한번 해보자. 저는 광고랑 마케팅 쪽에서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올 초에 퇴사하고 좀 독립해서 그 광고 회사를 시작했고요. 개인 사업자 딱 내시고 네, 제대로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상훈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8. 38. 네네. 아유, 동안이시네. 동안이시네요. 제일 동안 제가 더 불리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우리 상준 씨 38. 우리 저는 대기업이랑 외국계에서 한 9년 정도 기획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지 저는 4년 넘었고요. 엑셀 강의도 하면서 성수동에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이 그럼 많으신 거네. 네, 저 그렇게? 엔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연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공연 기획사를 차렸어요? 네. 아예? 네. 그럼 우리 마주칠 수도 있겠네. 곧 뵙겠습니다. 여기 제한이 있겠구나. 아, 네.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째. 6개월? 몇 개월? 얼마 안 이제 한 됐네요. 10개월 정도 됐어요. 와, 6개월, 10개월. 4년. 4년. 네. 아, 근데 저는 소개하실 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되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아니, 왜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한 10년 정도 해보다 보면 약간의 매너리즘이 살짝 오고 지금 이 나이에 해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다. 저질러 보자라는 마음 반, 스토리가 가진 힘, 뭐 이런 저의 그렇지. 나름대로의 철학을 그럼. 가지고 이제 그게 이걸 없으면 확장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다. 그 사실 회사를 다니는 게 막 어렵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어.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오프 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언젠가 되게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부캐처럼 원래 주말에 엑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좀 더 커지는 게 내가 대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이드 잡 쪽을 좀 더 메인으로 삼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나온 거죠. 불안해요? 회사에 생활을 하면? 네.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용어들은 제 직업 쪽에서 많이 쓰는 직장에서도 그렇게 쓰이는군요. 근데 저도 조금 큰 규모의 회사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상담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 안에서 소속돼서 가족을 부양하고 거기서 안정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맞아. 근데 상준 씨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건 특성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받아들이고 다시 다음으로 나아가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일해요? 언제든 일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일하기도 하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즌과 비시즌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저희가. 있죠. 네, 시즌이 되게 명확해서 약간 태우는 것 같아요, 저의 몸을. 장작을 모으고 있다가 됐다 하면 그냥 키는구나 네. 그때. 9월, 10월이 일단 가을 타임 피크고 11월, 12일 연말 공연. 연말 공연 피크고 이제 3, 4월 날 좋을 때 그렇지. 그때도 피크고. 그때 또 저는 오히려 반대로 1, 2, 3월이 조금 시즌이긴 해요. 오. 신입사원들 막 들어오거나 이런 시즌이어서. 맞아. 진짜 나 확실하게 안 건 뭔지 아세요? 왜요? 1, 2월은 공연하면 안 되겠다가 확실해요. 어쨌든 정신없어. 저 1, 2, 3월이랑 그리고 이제 한 10월, 11월 때쯤에는 이제 교육비 떨어야 돼가지고 요때 한번 또 타임이 있고 예산 털어야 되는 일단 거. 그런 타임이 있어서 야. 네. 독립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는 기분. 근데 의외로 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이런 감각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자유롭다. 진짜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움에 딜레마가 또 따라와요. 그쵸.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내 말이. 맞아. 주말에도 사실 저는 이제는 주말 없거든요. 막상 일하는 노동의 시간은 더 많지 않나? 또 오늘도 새벽 5시까지 일하다. 지겨워.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럴까요? 어떡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떡해.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말. 나 다시 회사로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든 적 있어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띡 누르면 띠릭 하고 알아서 나갔었는데 싹, 그것도 안 되고 왜냐면 다 막 뗄 거 떼고 주니까. 왜 이렇게 세금은 자주 내는지 막 부가가치 세라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라니까 내요. 홈택스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워 홈택스. 저는 약간 한두 달 전에 빡세게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전세를 사는데 회사원은 대출이 잘 나와요. 그렇구나. 근데 이 사업자는 아무래도 수익이 불안정하니까 그치. 갑자기 약간 막막해지더라고요. 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쩔 수 없어. 출산휴가를 가고 싶다거나 오히려 대체 불가능해져서 힘든 것 같은 상황일 때 그래도 이전에 다니던 회사들에서는 1년 이상씩 해주던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그냥 회사에 다녔으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족 계획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나와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제가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바쁘면 슬퍼요. 예전에는 막 내가 어디 목표로 하는 행복이나 즐거움에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 힘들었다가 혹은 한가했다가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하는 순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조금 그 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일 얘기도 계속 해봤는데 워라밸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어때요? 잘 맞아요? 들었을 때 떠오르는 숫자는 한 8대2? 그렇게 따지면 회사 생활이 워라밸은 더 나은 거 아니야? 회사 생활이 워라밸은 더 많죠. 2배는 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근데 숫자로 따져보면 저도 한 9대1? 막상 개인 사업자가 워라밸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 시즌이라. 일? 아니요? 어. 11대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세 분 다 기본적으로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개인 사업자까지 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워커홀릭으로 사시는지 궁금해요. 친구들이랑 한창 그 파이어족이 유행했을 때 만약에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그래도 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일이라는 게 50억, 그 돈이랑 상관없어요. 100억. 그러니까 만약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골라서 할 수도 있고. 골라서. 이게 제가 워커홀릭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그렇게 사회에 기능하는 역할은 계속 하고 싶다 같은 생각은 늘 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뭐 하는 뭐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는 일 이꼴 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일에서 주는 도파민만큼 이길 수 있는 도파민이 없어요. 제가 사이드 잡으로 강의를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면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좋아지고 좋아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도파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결국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첫 단부터 끝 단까지 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즉각적인 반응을 매번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이렉트. 매번 느끼잖아요. 난 그게 너무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저 무대 공포증이 되게 심해요. 16년 동안 해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없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겁이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금은 막 너무 떨고 무대하기 전에 손 하얘지고. 근데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좋아한다는 거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가 제일 효능감 같은 걸 느끼세요? 잘했을 때, 잘 끝났을 때.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냥 끝났을 때는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건가? 그걸 이제 복귀 계속 하다가 오늘 죽었다. 이러고 또 막 벌벌 떨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그날 또 잘 됐어. 그럼 또 풀리는 거야. 그럼 그치 이 맛이지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지. 또 떨어. 또 못해. 으씨 막 또 화는 또 나. 그래도 버텨오신 세월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뮤지컬 2018년도에 킹키부츠로 데뷔를 했어요. 그게 첫 뮤지컬이거든요. 제가 맡은 역할 찰리가 대사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제 노래 가사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공연 끝나고 다신 뮤지컬 안 해. 다신 안 해. 이러고 바로 다음 뮤지컬 계속.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너무 힘든데. 완전 공감해요. 아니 그러면 쉴 때는 뭐 하고 쉬어요? 최근에 생활을 딱 4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일, 술, 개, 책. 일술 개책. 그러니까 일하고 술 먹는 거랑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비글을 키우는데 산책하고 하루 동안에 뭐 유튜브 보거나 책 보거나 하는 시간을 채우는 게 거의 하루의 휴식. 너무 맨날 막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은 일주일, 2주일 정도 아예 시간을 내고 여행을 다녀온다. 해가지고 그래. 저는 막 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그러거든요. 2주가 제일 어학연수 짧은 코스인 거 아세요? 2주 동안 어학연수를 뭘 배우는 거예요?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2주짜리 코스가 있어요. 오. 현지 사는 느낌 조금 나면서 반 한 달 살기 이런 느낌으로 멋있다. 2주 어학연수? 되게 괜찮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생각이 분리가 잘 안 돼요. 음. 그래서 이 업무 강도를 상쇄시킬 만한 다른 강력한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이제 스키를 타러 가는데 왜냐면 스키 탈 때는 이제 눈에 미끄러지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다칠 수 있다는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저도 헬스예요. 잡생각을 못 해요. 헬스는 근육신경 써야 되니까 생각을 못 해요. 남들 쉴 때 일할 때 어떤 오픈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날 좋을 때 보통 공연을 하기 때문에 뭐 컨텐츠도 그렇고 근데 그때 보통 연락이 많이 와요. 소개팅? 이게 이제 그리고 원체 이제 막 일에 빠져 살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9월, 막 무슨 데이 이럴 때 10월, 네. 3주 동안 날짜만 잡다가 스케줄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지겨워. 네. 그러니까 근데 저 갑자기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음. 오히려 이제 사업을 하고 나와서 일하는 거니까 평일에 시간이 여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바버샵이 평일에 시간이 될 줄 알고 평일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평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회사원이니까 그들이 일하는 시간에 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들이 일하는 시간에 제가 이제 가서 계속 대응을 해야 아 되니까 그러네.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독립하고 나서 뭐 큰 실수나 지우고 싶은 추억, 뭐 흑역사 이런 건 있어요?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이었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물이 너무 불만족스럽게 나온 거예요. 내가 왜 넘어갔을까 생각해보면 회사 안에 소속되어 있고 모두가 다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오니까 제 역할은 저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된 거예요. 저도 약간 매너리즘이거나 혹은 안일함 같은 게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니잖아요. 강의 시간을 제 나름에는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완전 초보 운전이거든요. 야. 사고가 난 거예요. 아. 근데 그때 이후로는 저는 절대 운전하지 않고 무조건 택시 타고 1시간 30분 전? 2시간 전에 도착해 있어요, 배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차라리 그게 마음이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루틴이 너무 힘든데? 근데 왜냐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네, 저 알아요. 무슨 네, 이게 네. 내 자신이 싫어지죠. 네. 어느 정도 그런 실수, 작은 실수들이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수입. 회사에 계실 때가 더 안정적이었는지, 지금 나오시는 게 더 안정적이었는지, 뭐 만족하시는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있거든요. 회사 다녔을 때 받았던 연봉의 2배는 벌어야 내가 나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계획했던 정도가 가깝긴 한데 문제는 제가 일도 2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지? 너무 딜레마인데. 근데 그 2배를 번다는 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 받은 걸 제가 따로 떼야 되는 거니까 2배를 벌어야 월급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인 거예요. 제가 노동한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이래. 주휴수당, 뭐 맞아요. 야간, 휴일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돈이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와요. 월급으로 받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럼. 느낌이어서 이제 가치가 꿈에서는 이제는 그 돈이 들어온 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럼.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일을 아무리 좋아해도 삶의 템포는 맞춰줘야 되거든요. 나만의 템포 이런 건 어떻게 조절하세요? 지금은 조절할 시즌이 아니어서 맞아. 근데 여기까지 좀 확실하게 하고
잠깐 쉴 수 있어.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하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죠. 쉴 수 있어. 조금만 힘내, 힘내 하다가 갑자기 일이 또 들어와. 오케이. 맞아. 오케이. 2배 벌을 수 있다. 근데 경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강의를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았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 4일 잡을 수 있지 하고 하루 8시간짜리를 주 4일 잡은 적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 4일을 계속 강의를 물리적으로 이게 안 하니까, 됐구나. 물리적으로 안 돼서 아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한 용기다. 왜냐하면 진짜 조금만 버티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반명하겠던데요. 그거를 아예 그냥 헛소리고. 왜냐하면 저희 쪽 잡들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참 뭐 죽어서 자, 뭐 야 이거 하면 이거 보는데 이걸 왜 안 해? 이런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끊는 게 난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늘 템포를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템포를 지나쳤을 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템포가 지나쳤을 때 아 내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생각하는 건 일단 건강이랑 내가 집 안에 있을 때의 감정, 강아지랑 산책을 아내랑 같이 하는데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뭔가 쓸데없이 짜증이 난다거나 술을 사실은 좀 덜 먹어야 되는데 나도 계속 이상하게 저녁에 술을 채운다던가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았을 때 아 내가 템포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인식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먼저 전 오는 것 같아서 내 삶에서 일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전 제 삶에서 일이란 내가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일은 약간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기여가 뭐 지금 사회에서 뭔가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도 기여이고 대신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그럼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당연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일은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저한테는 일인 것 같아요. 일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는 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일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남들은 그냥 공연 하나 보고 소비하고 끝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구네요. 네. 이야기 창구인 거네 그러면. 퇴사 앞두고 고민 중인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 보실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 싫어서 나가는 거라면 비추 그 기회가 좋아 보여서 나가는 거라면 추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추구하는 게 있을 때 나가서 준비하는 거 좋아요? 아니면 미리 작업해놓고 나가는 게 좋아요? 저는 미리 작업해놓고 어느 정도 나가는 그림을 게, 그리고. 예. 그림을 그린 사실 저도 아마 우리 현준 씨 나이 때 그때 회사를 만들까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만든 케이스였어요. 왜요? 나를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필요 없고 너 지금 어때? 계속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이제 스스로 얘기하길래 오케이! 그래서 재계약!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 만나가지고 술 없이 이런 얘기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진짜. 사실은 진짜 술만 했으면 더 솔직하게 막 튀어나올 것 같지만 자 내일은 어때요? 다들 쉬는 날이세요? 아니면 뭐 일하는 날이세요? 전 내일 촬영 있습니다. 아 촬영 있으시고 저도 내일 일 있고 가야죠.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잘 놀았으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시 열심히 또 한번 우리 개인 사업자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3